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현암 신지훈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또 사연을 하나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 사연은 제가 미리 사연자분의 이 이메일을 읽어보면서 이 사연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과 정말 너무 너무 똑같아요. 최근에 이런 상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들 사연자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사연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 사연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독학으로 공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들처럼 투자를 해보지 못하고 그저 보고 듣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 고민을 말할게요. 저 돈 벌고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주위 사람들이나 뉴스나 방송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돈 벌고 싶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저와 제 동생이 모은 돈 합치면 4,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어 보이지만 돈 벌게 도와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담을 오세요. 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용산이라던가 마포라던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억 단위예요. 심지어는 베드타운 쪽도 다 억 단위예요. 예. 웬만한 지역이 서울은 다 억 단위 투자처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3, 4천, 뭐 내지는 뭐 4, 5천 이 정도의 소액 투자가 사실상 한 3년, 4년 전 얘기처럼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지금 3, 4천 정도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연자분 사연을 딱 접하고 나서 제가 번뜩 드는 한 군데,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지역 중에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 지금 하시는 분들, 제가 요 사연을 보니까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연자분은 글쎄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자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 32살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직장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췄다면 그러면 1.1%, 1가구 1주택으로 1.1% 그리고 상생 임대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신축으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부산에 계신 이 사연자분과 그다음에 이 사연과 내가 정말 유사하다 하시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나 뭐 직장인이라던가 뭐 신혼부부라던가 1인 가구라던가 무주택자 모든 분들은 정말 오늘 방송을 정말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가 있을 거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 투자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4, 5천이면 다 갭 투자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갭 투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에서는 입주권과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분을 노려서 무엇을 올리느냐? 매매가까지 상승을 이루어내는 이런 곳들. 특히나 4, 5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입주권과 매매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곳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중요한 포인트가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입지가 좋겠죠. 자, 그 입지에 대해서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업무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대규모 업무 지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업무 지역 안에 충분한 임차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또
인근 지역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 업무 지역이 추가로 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들, 계속해서 이주 수요도 받아야 되니까 임대가 상승을 올려야 되잖아요. 수요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지역들,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지역이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지역이야말로 그런 지역에 있는 투자처들이 입주권과 임대가 상승, 집가 상승분을 다 노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보시면 8호선이 지나가는 천호역, 암사역, 5호선이 지나가는 강동역, 그 다음에 구분다리역, 이 네 군데의 가운데 있는 지역들, 특히나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자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있고 4구역이 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현재 가로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곳은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반을 뚝 잘라서 이쪽 한강 쪽에 있는 곳은 공공 재개발을 하는 곳이고요. 이 옆에 있는 블럭은 가로정비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지역 안에서 이주 한 곳, 이주 수요가 나온 곳은 1구역밖에 없습니다. 1구역밖에. 자, 이 1구역 외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예요. 현장이 하나하나 관리 처분인가가 날 때마다 이주 수요가 나올 텐데, 자, 이 이주 수요가 그럼 어디를 가겠느냐? 이 이주 수요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풍납동은요, 이 풍납 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와 토성, 유적지죠. 토성을 제외하고 학교까지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노후된 주택가입니다. 다세대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정말 단독 다가구가 많지 다세대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근데 이 수요는 지금 다 어디서 받느냐? 이 아산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간호사분들은 3교대이실 거고, 레지던트 분들이나 이런 의사 1년차에서 4년차 정도 되는 레지던트 분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쪽 지역은 거의 신축급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전세나 월세 이런 물건들 보시면 대부분 좀 연식이 오래된 것들, 그런 곳들에서 조금 물량이 나오고 있지, 신축급들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성내동 지역은 어떠냐? 성내동 바로 오른쪽에 둔촌주공 있죠? 이 둔촌주공에서 이주를 이미 다 끝냈잖아요. 이미 이 지역에서 이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오면서 이쪽 지역의 임대 물건들이 사실상 동이 났습니다. 임대가는 당연히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천호 이쪽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를 가느냐? 위로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위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강을 건너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 올라와요. 자, 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쪽 지역이 어느 지역만 있느냐? 저는 이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지역, 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 천호 암사 딱 요렇게 뭉쳐있는 이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주변을 볼까요? 주변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 고덕 신도시들, 그라시움 이런 곳들이 많죠. 신축 아파트들. 자, 그러면 이쪽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들이야말로 사실상 노후 주택가, 그 다음에 신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밖에 없어요.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자, 그런데 이 이주 수요만 받아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입주하면서 이주 수요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올해부터 지금 7월 달부터 입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비즈밸리, 고덕 비즈밸리 안에 약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와서 일을 할 텐데요. 자, 이 일자리 들어와서 4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 단
단 10%만.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억 정도 하고요. 하남미사 같은 경우는 17억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고덕 시스테트 명일 신동아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현대 한양 이런 아파트들 다 얼마냐?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 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 전세를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1, 2인 가구예요. 대부분이 종사자분들이. 자, 이 1, 2인 가구가 과연 전세 8억에서 10억을 내면서까지 이런 아파트에 입주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분들이 그러면 지도를 한번 넓게 볼게요. 이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자, 지도를 좀 크게 해서 보면 과연 이분들이 한강 강동대교를 넘어서 이 구리 수택동이라던가 교문동이라던가 다산까지 갈까요? 이런데 못 가요. 자, 이분들은 그럼 어디를 오느냐? 제가 볼 땐 당연히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호 암사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유입인구, 아래 재개발 현장, 재건축 현장에서 올라오는 유입인구. 자, 이 일대는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물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만으로도 글쎄요. 지금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인구만 종사자 수만 이쪽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임대차 물건은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없다면 과연 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임대가가 상승하겠죠. 자, 임대가가 상승하면 따라서 어떤 게 또 올라간다고요? 매매가가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주거용 오피스텔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간은 절대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강동구의 유입 인구가 25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위입니다. 인구 유입률이. 증가율도 1위예요, 지금. 인구 유입률이 높아지니까. 자, 그런 지역에 1, 2인 가구가 몰려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1, 2인 가구가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기업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입주를 시작했고요. 자, 고덕 비즈밸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개발을 한다고 그랬고요. 7만 평이라는 단지 내에 19개의 회사 사옥이 들어오고 강동 세무서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케아까지 들어옵니다. 자, 지금 크게 보면은 뭐 우진산전이라던가 한전 KDN이라던가 엔지니어링 회사, 교육 무역 회사, 공업 회사, 에너지 회사 모든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 강동 비즈밸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 비즈밸리 입주를 시작했고요. 무려 7만 평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자, 지금 강동구에는 고덕 복합 업무단지, 이게 고덕 비즈밸리예요.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요. 강동 첨단 업무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태예요.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이미 사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도 완료 단계입니다. 자, 이 지역에 첨단 업무단지와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가 다 들어오고 업무단지, 추가적인 업무단지까지 들어온다면 10만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요. 자, 경제 유발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 자, 보세요. 9조 5천억, 10조 9천억, 1조 5천억, 20조가 넘는 경제 유발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거. 우리가
이 한 구에서 이렇게 10만 명 이상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면서 이런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개발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큰 집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강동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재개발보다는 지금 재건축 현장이 많고, 자, 이 지역 중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 이정고 시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분양 승인이 나고, 준공 인가가 나고, 조합도 해산하고, 다 끝났으니까 사업시 인가 나고, 모든 것들의 세대수, 여기서 나오는 것들의 세대수가 약 한 3만 가구가 됩니다. 3만 가구. 강동구 지역의 가로정비 사업지들도 한번 모아봤어요. 12군데 정도가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가 사업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 건축 심의,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가로주택 사업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 여기도 한강 이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다 정말 잘 잘려져 있어요. 가로정비 사업지들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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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이 지역 안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도 많지만 강동구 일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대한 사업 효과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혹시 이렇게 만약에 구역이 붙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모아타운이 되는 거예요. 자, 모아타운이 되면 뭐가 좋아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죠. 주차장 이으세요. 설계 다시 그려가지고 주차장 이으면 그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설계비 다시 지원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금도 375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지들이 있어요. 개발 압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일대고, 그 중에 저층 주거지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공덕 비즈밸리 신규 유입만 4만 명이고 재개발 등 이주 수요가 또 4만 명입니다. 두 번째, 강동구 내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 아까 보셨듯이 제가 천호, 암사 그 지역만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개발 사업지가 또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 지역들을 묶어서 모아타운이 뭐 두세 군데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노후도는 거의 5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아주택, 모아타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 압력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받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강변 희소성의 가치가 가장 최고로 높은 곳입니다. 강동구 강남 4구 중에 하나예요. 강남 4구 중에 하나. 그 중에 한강변에 대한 희소성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희소 가치냐? 3천만 원대 초소액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 다 한번 보세요. 한강변에 지금 이렇게 3, 4천대로 3천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 씻고 봐도 저기 글쎄요, 서울을 벗어난 한강들, 서울 벗어나도 한강은 한강이니까 그런 지역을 가면 있겠죠. 근데 서울 안에서, 그것도 강남 4구에서 업무 지역을 갖고 있고 유입 인구가 1등을 찍고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곳에 과연 3천만 원대 초소액의 한강변 희소성을 갖고 있는 곳이 서울 내에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연 강동구밖에 없고요. 강동구 일대에서도 저층 주거지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요, 찾아왔을 때 캐치하는 겁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캐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께서 과연 제가 드리는 이 기회, 정말 이 기회를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 그런 거 안 받을래, 그냥 이 기회를 차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앞으로 서울이던 서울 외곽이던 간에 대한민국에서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업무 시설을 갖추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투자처 지방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겠죠. 지방에서. 근데 지방에 업무 시설이 증가할까요? 단연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캐치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렸습니다.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지금 제 머리 위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빨리 주세요. 이 기회 몇 명 못 가져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빨리 받아보실 거라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해남 신지우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